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 네. 대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대운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나 징조가 뭐가 있을까요? 대운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물건, 그러니까 묵혀놨던 물건들 있죠. 오래되고 안 쓰고 버리진 않고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귀찮아서 밀어놨던 일들, 귀찮아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려고 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런 거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징조도 있고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 구조를 바꾸고 싶어. 내가 인테리어까지는 못 바꿔도 뭐 방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 가구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아예 다 바꾸든지 가구를. 오래 썼던 것들 정리하고 버리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새로 이렇게 들여서 바꾼다든지, 그럴 때, 대운이 들어올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질질 끓고 끊었어야 되는 인연들 있죠. 인간관계에서 차마 끊지는 못하고, 그리고 싫고 안 내키는데 인간관계에서 딱 끊어내지는 못하고 질질 끌고 갔던 그런 인연들이 싹 인간가리가 돼요. 우연치 않은 계기로 끊어진다든지,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난다든지, 그게 꼭 남자 여자가 아니어도 그냥 친구이든 지인이든 예전에 사이가 좋았었는데 자연스럽게 멀어졌어. 뭐 싸운 게 아니라. 근데 정말 오랜만에 되게 좋았던 사이였는데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그 지인한테도 생각지도 않게 다시 연락이 와서 다시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지낸다든지. 이동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내가 막 이사를 가고 싶어. 이사 계획도 없었는데.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막 겹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는 분들도 대운이 들어올 때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빡 겹쳐서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싹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운이 또 확 트여가지고 대박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대운은 거의 연말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언제 들어오나요? 연말이요. 연말에 들어요? 네. 연말부터 슬슬 이제 발동이 걸리죠. 저번에 말했던 것 같은데 동지 팥죽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지달이라고 하는데 그때 벌써 내년 기운이 치고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운기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 운기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연말에, 근데 그때가 이제 연말이니까 양력으로 봐도 그렇고 음력으로 봐도 그렇고 그때 이제 벌써 그런 징조 증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연말에 빨리 운기가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상한테 잘하시는 분들. 조상한테 잘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는 거를 요즘 분들은 되게 생색을 내요. 막 전 보러 와서도. 요즘에 안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내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그거를 생색을 내시는데, 사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문화가 조상을 섬기던 나라였기 때문에 조상한테 잘하는 건 사실 그거죠. 조상 대우를 했다든지 조상을 좀 닦아놨다든지, 한 많은 조상들이 많이 없고 조상들이 편하게 계신다든지. 이제 그거는 그거죠. 이제 뭐 이런 무당집에 신령님 모셔놓은데 왕래하면서 조상한테 뭘 빌었다든지 뭐 대우를 했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한 분들보다는 그런 전조 증상이 좀 빨라요. 그렇다면 이 본인이 딱 느꼈을 때 앞에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거의 다 들어맞아요. 최근에 뭐 벌어진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말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대운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또 어떠한 뭐 운맞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더 좋나요? 좋죠. 좋은데 이것도 무조건 뭐 제스굿을 뭐 운을 받아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고요. 개개인의 차이가 다 있어서 운맞이를 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 굳이 운은 들어왔지만 굳이 뭐 비싼 돈을 들여서 운맞이까지 할 필요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100% 무조건 뭐 구술해라, 그래서 운을 받아라, 이제 대체적으로 그러면 좋지만 그게 완전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사업을 크게 벌려놓으신 분들 있죠. 업장을. 그러신 분들은 해야죠. 왜? 내가 바라는 게 많잖아. 내가 욕심이 많잖아요. 내가 100원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냥 평범하게 월급쟁이들, 그런 분들은 사실 고액을 들여서 운맞이를 하고, 그거는 저는 제 견해로는 조금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냥 월급쟁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월급쟁이여도 직장을 회사를 다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 막. 네. 승진을 앞두고 있고 그런 경우면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네. 온마질 할 필요는 없다. 일반인 그냥 일반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그쵸. 왜냐면 조상님들도 신령님들도 그 사람 상황을 보고 그 사람 현실에 맞게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월급쟁인데 얘를 뭐 월급을 굿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갑자기 얘만 월급을 더 줘?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온마지는 왜 하겠어요, 사실. 애인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오로지 돈이잖아요. 연관을 시키자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 월급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로또를 사지 않는 이상 주식에 투자를 하면 뭘 얼마나 많이 할 것이고 부동산에 투기를 하면 뭘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나는 이 정해진 돈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 꽁돈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구슬한다고 해서 생각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꽁돈이 떨어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운이 들어오실 때는 징조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본인들이 조금씩 느껴요. 이게 완전히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 분들도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다 각자 있으시기 때문에 아,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기분이 괜히 좋고 뭔가 그 뭔진 모르겠지만 괜히 내가 막 그 설레이는 마음이 들고 그런 징조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실 때는 점집에 가셔서 한번 여쭤보시고 대운이 들었다고 하면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많은 분들이 네. 영상을 기대하고 딱 이제 보고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네. 나 대운이 들어왔나? 아, 대운이 나한테 들었나? 대운이 언제 들어오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데, 네. 운이 바뀌면. 바뀔 때 우리가 느끼는, 근데 대운은 조용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들어와요? 엄청난 무슨 일들을 막 겪으면서 다 정리되면서 대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느껴요, 그걸? 내년에 대운이 오겠다 싶으면 제가 봤을 때 거의 1년 가까이 뭐가 헤매이든 뭐가 되는 일이 없고 뭐가 다 정리돼.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일이 생겨서 정리가 돼. 그리고 내 뜻과 상관없이 엄청난 일이 생겨. 그리고 죽고 싶어. 막 살기가 싫어.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가 이제 살 때가 됐나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큰 운이 들어올 때는 가만히 들어오지 않아요. 운을 주는데 가만히 주겠어요? 그죠? 뭐를 쳐내도 쳐내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대운이 올 때는 딱 1년만 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석 3년 막 이렇게 와요. 3년? 예. 근데 그냥 들어올 리가 없고, 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냐?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이 오해의 소지가 돼가지고 막 싸움을 하게 된다랄지. 그리고 내가 미치도록 저기로 다니기 싫었는데 정말 안 다니고 싶었는데 친구가 의리 때문에 갔어.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한테 쌈을 벌고 막 그래갖고 안 가게 돼. 저절로 막 여기저기서 연이 끊기는 거네, 저절로. 뽑아주는 거죠. 새롭게. 내가 안 해도 새롭게 다 뽑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대운이 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게 있어요. 잘 될 때 기고만장하면 안 돼요. 네. 항상 겸손하고 그냥 있으면은 그래도 대운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내가 감당할 만큼 들어와. 근데 내가 삶이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조금 사는 사람들은 대운을 받으려면 무심막지하게 힘들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사람을 깨우쳐줘. 인간을. 내가 바뀌는구나. 이게 사고가. 그러니까 내가 안일하게 이렇게 살았어도 이 신에서든 하늘에서든 네가 깨달을 수 있게 정말 어설프게 힘들어하고는 깨닫지 못해, 인간은. 근데 정말 깨닫을 만큼 느낄 수 있을 만큼 인간을 개조를 시켜. 그러면서 이 운을 내가 받게 돼. 보면서. 선생님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제 사고가 바뀔 거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는 거네요. 네. 또 다른 현상도 있어요, 선생님? 다른 직업인데 꿈으로도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냥 꿈은 일부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뭐 소를 2마리를 봤다. 그러면은 그 조상이거든요. 아무나 꾸는 꿈이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나한테 대운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늘이 막 무지개가 막 보이고 막 이게 보여. 아까 로또 당첨된 사람이 무지개를 봤대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보여.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꿈, 이게 무슨 꿈이냐? 막 그래서 조상이 막 몇 사람이 허옇게 옷 입고 내려와. 꿈에서. 그리고 막 하얀 눈 있죠. 눈발이 막 휘날려. 뭐 그런 꿈. 그런 꿈일 때 이제 대부분 대운이 올 때 뭔가 보여주기는 해요. 근데 사람이 꿈으로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 꿈으로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막 받아치는 사람 있잖아, 운기가.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 대박 운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는 인생 역전이 되려고 하는 거는 혹시 꿈에서 구렁이가 나를 칭칭 감고 있는 꾼 사람. 전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잖아요. 저한테 물어봐갖고. 근데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대기업 회장님하고 연결돼갖고 떼부자가 됐어. 그죠? 구렁이가 내 몸을 감긴다. 진짜 대단한 운인 것 같아. 그걸 내가 풀리는 걸 다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게 대운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실에서 보면은 하얀 이렇게 도자기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몇 개 보여. 그거는 이제 재성님, 이제 일반인들 모르지만 바다의 재성님 그런 표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보면은 하얀 항아리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진짜 완전 이렇게 큰 꿈이죠. 예. 진짜 쉽게 꿀 수 없는 꿈들을 꿨을 때 되죠. 이 대운의 예. 징조 꿈이다. 예. 근데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면 몸으로 쳐서 막 이것저것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막 해요. 그래서 세상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막 깨닫는 거. 그래야지 인간이 깨달아야지 대운이 왔을 때 그걸 지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알림을 하는 거죠. 알림. 너 이래도 깨달아. 또 저래도 깨달아. 그래야 대운이 왔을 때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왜냐면 인간은 정말 멍청해요. 단순하고 젖어있는 생각만 하지 아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꿈으로 뭔가 남달리 보여줘야 항상 누구나 이런 꿈을 꿨는데 어때요?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부정 끼지 않게 자제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다 말 들어요. 네. 약간 공감도 되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좀 약간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상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게 사람이 타고난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싹 왔을 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주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운이라는 말이 사실 무속에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인들한테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너 대운이 들어왔네? 뭐 운이 들어올 거야? 뭐 요렇게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흔히 대운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일반 사주 철학에서 나오는 의미와는 다르게 그러면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선 그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30년 지기 친구도 요때는 뒤통수 치고요. 네, 믿고 살았던 내 평생의 가족도 나랑 오해가 생기고 네, 친하게 지냈던 호영호재하던 친구들, 뭐 지인들, 뭐 가족의 사수들 이런 분들하고 인간관계가 먼저 끊어져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나만 혼자야 외톨이처럼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래요. 나 인생 잘못 살았나 봐요. 네, 이렇게 오랜 시간에 있었던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나 외톨이에요. 이러거든요. 근데 제일 큰 특징이 인간관계가 먼저 끊어진다는 거. 그래서 혼자 남아요. 혼자 남으면 근데 이 사람이 평생 혼자 살까요? 아니죠. 나간 사람들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자리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환경이 변해요. 이사나 이동도 있거든요. 직장 이동, 부서 이동, 뭐 아니면 집 이사. 뭐든 어떤 새로운 환경으로 갑자기 떨어져요. 근데 그게 좌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생뚱맞게 정리해고가 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보통은 이게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동을 하는데 무조건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경우는 또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일, 새로운 직장, 새로운 업무 또 일이 바뀌어요. 바뀌면 이 사람이 또 잘할까요? 못하죠. 네, 실수하고 네, 욕먹고, 네, 구설 듣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아, 나는 왜 이럴까 계속 좌절감 생기고, 우울해져 있고, 외톨이 있고, 그렇게 있다가 이 사람이 작은 일을 적응을 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운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최소한 내가 어디서 다쳤으면 그 장소, 그 물건은 내가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쵸. 시야가 넓어져요. 내가 좌절한 시간만큼 시야가 넓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해안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좌절한 시간만큼 이만큼 해안이 생겨요. 그쵸. 그래서 달라져요. 제가 그래요. 네, 제가 네. 사람이 의기소침해 있었던 시간이 내가 쭈글쭈글하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움츠렸던 시간만큼 내가 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스프링처럼. 네. 그래서 보통은 나 삼재인가 봐요. 인간도 끊어졌고 직장도 잘렸고 집도 뭐 어떻게 됐고 뭐 지역도 이동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집에 방 안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대운이 오기 전에 징조예요. 나쁜 특징이지만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 좋은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님들한테 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새 집에 가기 전에는 청소를 하는 게 먼저인 거잖아요. 그쵸. 인간 청소, 자리 청소, 직장 청소, 내 운적인 청소. 이게 내 운이 청소가 되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냥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에요. 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일이 들어오고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뜨고 너무 새벽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으셔도 된다. 그것만 조금만 견디면 해가 뜬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내가 더 펴지기 위한 시간,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조금의 더 기다림의 시간으로 바꾸시면 내일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